안녕하세요. 애월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인문노술 수능 이전에 보는 수시 1차 대학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편이 되겠고요. 성신여자대학교 논술의 특징과 2022학년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설계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면 되겠습니다. 국영수탐, 특히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 반영 비율은 100점 만점에 70점이고요. 학생부는 30점인데 반영 비율이 그렇게 실질 반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간호학과와 인문학과는 간호학과는 인문자연을 나눠서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의료산업학과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지만 인문계 논술을 본다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탐구 영역이 혹시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가 되나요?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일정은 인문계 논술은 10월 2일 일요일 날 실시됩니다. 고사 시간은 총 100분이고요. 자,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며 연필 사용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컴퓨터용 사인펜을 비롯한 모든 필기구는 개별 준비입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기출문제는 크게 두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그러니까 800에서 1000자의 상당히 긴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분 안에 푸니까요. 결국 한 문항당 50분 안에 답안지를 완성해야 되는 거라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대단히 여러분들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작년 기준으로 출제 유형은 설명 대안 제시 그리고 분석 대안 제시 유형이 출제돼서 기본적으로 복합 유형형 논술이 출제되고 있지만 작년 기준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안 제시형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부터 막까지 5개의 다중제 시문이 주어지는 형태였으나 도표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또 문제 1번과 2번은 제시문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연결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에 성신여대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떻게 설계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시문은 넘어가고요. 단 제시문 중에서 마지막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죠? 그래프가 나와 있구나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프인데 뭐죠? 시계열 자료네요. 연도에 따라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나와 있죠? 각국의 탄소 배출량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어떤 국가들은 여러분들 증가했다 감소하는 반면 꾸준히 여러분들 증가 추세였다가 정체되는 추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강 스킵하면서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1번이고요. 문제 1번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에 제시된 방식을 설명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끊을까요? 자, 첫 번째 수로가 뭐죠? 설명하고죠. 무엇을요? 바로 가에 제시된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단락에 쓰여질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나에 제시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그랬어요. 조심해야 될 점, 사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봐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고요.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가 방식에 무슨 점을 서술하고 돼 있죠?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설명과 문제점 서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처 방안
제시. 이게 세 번째 요구 조건이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뭐 답안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답안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는 뭐죠? 바로 가에 제시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에 제시된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가 방식이 가질 수 있는 무슨 점이죠?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찾아서 서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1, 2의 단락을 다 종합해서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1번이 설명형 논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대안 제시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단락에 300자씩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900자 분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여러분들 예시답안에서도 실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대학에서는 선생님처럼 세 단락이 아니라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요? 1번과 2번 단락이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조상 단락을 나눠도 상관이 없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가에 나타난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선진국 중심으로 또는 거대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무슨 투자? 자본 투자.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기술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뭐 했어요? 생산했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어떤 방식이죠? 경쟁 방식이죠. 경쟁 방식은 바로 어떻게 기업의 이윤 창출의 기회와 자본 축적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내용을 재구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서 제시한 형태는 매우 좋은 형태는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경쟁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죠. 뭐죠? 너무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자국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적인 접근 방식 이것만 하다 보면 국가 간의 불평등과 후진국의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여러분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뭐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 간에 뭘 해야 돼요?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 즉 비인도적 태도를 지향하라 라는 건 뭐죠? 휴머니즘,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걸 우선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뭐가 필요해요? 연대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고요. 자, 여기에선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취득한 일부 이익을 환수해서 여러분들 뭐죠? 후진국의 또는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불평등 감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만 좀 더 구체성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분석해 봤고요. 자, 문제 2번은 어떻게 돼 있죠? 다, 라, 마. 그러니까 문제 1번과 제시문을 공유하지 않죠? 다, 라의 관점이 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협약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라의 관점이
마가 설명하고 있는 기후협약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서술하라, 분석하라는 문제죠. 영향을 분석하라는 문제네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모두 종합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무슨 방안을 제시하시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크게 세 단락으로 선생님 같으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네. 다의 관점에서 마의 이행에 미칠 뭐죠?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의 관점에서? 라의 관점에서 역시 마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각각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만 밑에는 대안 제시형이 좀 길게 나와야 될 테니까 여기를 250에서 300자 내외, 여기 250에서 300자 내외로 설정할 거고요. 마지막은 뭐죠? 마에 제시된, 그렇죠, 문제 상황과 대안 제시 문제겠네요. 따라서 공식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겠죠? 먼저 문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고요. 이 원인을 뭐 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써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약 300자에서 350자나 또는 길게는 400자까지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을 하면 좋은 답안이 구성될 것 같고요. 실제 대학에서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죠? 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네.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과 라의 관점을 적용하는 걸 한 단락 안에서 묶었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뭐죠?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바로 제시하는 형태였어요. 물론 이렇게 구성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신여대의 꿀팁이 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논제가 길다. 그리고 50분 안에 모든 글을 써야 된다. 800에서 1000자짜리를 써야 된다. 단락을 한 단락으로 쓸 수 없겠죠. 기본 세 단락 정도를 나누어서 논술의 논제 유형을 구분하고 공식을 적용한다면 쉽게 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바로 논술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대학의 분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